자, 정지용의 향수를 보겠습니다. 일단 향수라는 말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죠. 고향을 그리워함. 정지용은 1930년대 주로 이제 유명한 시인이고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의 모더니즘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감각적 이미지 사용을 잘하고요. 감각적 이미지는 아시죠? 심상, 그래서 시각적 심상, 뭐 후각적 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게 정지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자 이게 들판입니다. 들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들판의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많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까지를 보면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예요. 왜? 실개천이 옛날 이야기를 제잘제잘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실개천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랬으니까 이건 의인화, 의인법이 사용된 거고요. 그런데 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요 장면은 요 장면. 자, 여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장면은 이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좀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공감각적 이미지 아닙니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인다는 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각의 전이라는 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거죠. 이따가 나오면 또 설명하겠지만 얘는 다른 감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단순히 두 개의 감각이 등장했을 뿐이에요. 이런 걸 복합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쓰인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의인법이에요. 어쨌든 이제 상상을 합니다. 이건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그런 고향의 모습인 거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가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예요. 자, 분명히 지금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황소의 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쵸? 황소의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금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은 청각적 이미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마치 이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울음은 볼 수 없는데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금빛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단 말이야. 이걸 감각의 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러니까 원래는 청각이어야 되는데 이걸 시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 요게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1년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고향의 평화로운, 한가롭고 평화로운으로 할까?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칠리야. 이거는 뭐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100%예요, 100%. 이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칠리야는 후렴구고, 후렴구가 뭐예요? 연의 끝에서 반복되는 거죠. 후렴구라고 합니다. 내용은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야. 그래서 잊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곳은 꿈에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걸 서리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서리법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연의 끝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강조, 주제를 강조합니다. 고향을 잊을 수 없다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당연히 온유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시적 통일감을 부여한다. 뭐 구조적 통일감이라고도 하고 시적 통일감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연마다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1년 후렴구, 2년 후렴구. 그러니까 각 연의 끝에 있으니까 어떤 통일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 2연을 보시죠.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요거는 촉각적 이미지죠. 식었다라고 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 여러분 화로가 뭔지 알아요? 화로가 난로 같은 거예요. 난로인데 이렇게 보통 놋 같은 걸로 많이 만들어요. 놋.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돼 있는데 약간 철 비슷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그 나무들, 불이 들어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놓고 그걸 이제 추운 방 안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따뜻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타니까 이게 차가워질 거 아니야. 재가 되고 차가워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화로가 따뜻했을 텐데 이게 이제 재가 식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경과했다 이런 뜻이고요.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요 부분을 또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내용은 별게 없어요. 내용은 밤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 예, 밤바람 소리 휘 이렇게 막 나겠죠. 근데 그 마치 말을 달리는 소리처럼 말소리처럼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청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뭐 해석이라기보다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청각적 이미지로 보는 견해가 있고 공감각적 이미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공감각적 이미지는 뭐냐면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이게 말을 달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밤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그 밤바람이 부는 그곳에 서 있자니 마치 말을 달리는 것 같은 말을 달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청각적 이미지로 보는 편인데 이건 학교에서는 두 가지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알고 계시면 내신에 나올 거예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두어 고이시는 곳. 요 부분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자, 요거를 자 일단 요새는 뭐로 많이 보냐면 고단한 아버지의 삶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냥 한가로운 네, 아버지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잡서에는 고단한 아버지의 삶으로 보는 출판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 필기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그리워합니다. 가끔 이 집베개를 돋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개를 그냥 이렇게 탁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눕는다, 예, 머리에 고인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곳이 자막고인들의 진리야도 나왔고요. 그 다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뭐 시골에서 자랐다는 거고요.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정서가 직접 표현됐죠. 그리움의 정서.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서비스의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요 함부로 쏜 화살 요거에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어린 시절의 뭐 꿈, 소망,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릴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활과 화살을 만들어 줬어요.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게 이제 장난감인데 그럼 이제 애들이 그 화살을 막 쏘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화살을 쐈는데 저쪽으로 쭉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화살을 찾아야 되니까 그 화살을 막 찾다 보면 자기도 처음 와보는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소설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소망이나 꿈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알아두시고요.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이건 이제 옷이 젖었다는 거죠. 그걸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막 풀 같은 걸 이렇게 헤치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 이슬에 다 옷이 젖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일단 여기선 대상이 어린 누이예요. 이게 지금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인데 어떤 검은 귀민머리냐면 전설의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어린 누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의 모습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건 좀 그렇지 않냐? 네? 아내인데 예쁠 것도 없어. 예쁠 것도 없는 아내라뇨. 좀 말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평범하다. 평범한 조선의 여인상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잠깐만요. 1930년이면은 조선이 아닌가? 대한제국인가? 좀 저도 우리 민족으로 할까? 우리 민족의 여인상을 이야기하고요. 사철 발벗은 하는, 요거는 뭐냐면 밑에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묶을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추수를 해요. 그러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논이나 밭에 와가지고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갑니다. 예, 그걸 이삭줍기라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밀레라는 화가 아세요? 서양에 그 밀레가 그린 이삭줍기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부자들 중에 이제 착하신 분들은 그 이삭을 좀 더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주워가라고. 네. 아무튼 이삭 줍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 줍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고, 거기다 따가운 햇살을, 이 따가운은 항상 부정이거든요. 따갑다. 이게 따뜻한 햇살이면 긍정일 수 있는데 따가운 햇살이기 때문에 부정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뭐냐? 고단한 농촌의 가난한 고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향이 아름다워서 항상 좋았기 때문에 그리운 게 아니라 이런 모습조차도 그립다는 거죠. 그 다음 하늘에는 성긴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잘 안 나와요. 근데 꼭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칠 때는 알 수도 없는 미지죠. 그 다음에 뭔가 신비함. 그 다음에 모래성, 이런 거 동화적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가난입니다. 그리고 흐릿한 불빛, 이것도 가난이에요. 둘 다 가난함. 얘도 가난함. 흐릿한 불빛이 왜 가난함이냐? 뭐 요즘이야 이제 뭐 집이 뭐 돈이 없어서 전등을 못 달고 뭐 이러진 않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기름으로 된 등을 쓰거나 아니면 저 어릴 때는 그 백열등을 집에서 쓰기도 했어요. 노란색 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와트가 있어. 30와트, 뭐 60와트, 90와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기세가 많이 나갈 게 걱정이 되면 와트가 낮은 걸 씁니다. 와트가 낮으면 당연히 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흐릿한 불빛도 가난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것. 이건 이제 가족의 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뭐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건 뭐 뻔해요. 이건 뭐 상황 정서 태도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 특징이 중요한데, 자, 표현상 특징들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 있었죠? 시각적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렴구. 그래서 운율형성, 그 다음에 주제 강조, 그 다음에 뭐 통일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렬적 구성. 자, 이게 뭐냐? 순차적이거나 어떤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각 다 다른 모습이에요. 고향 모습 1, 고향 모습 2, 고향 모습 3, 고향 모습 4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다른 말로 대등 대등 연결, 뭐 대등 구성, 대등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병렬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향토적 시어를 사용해서 이제 토속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뭐 황소, 그다음에 뭐 있었죠? 집베개, 질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토속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